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성 겸임교수 겸 현직 손해상사로 활동 중인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근제보험입니다. 근제보험 중에서도 추락사고로 인한 종골골절 환자분에 대한 근제보험 사례를 알아볼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장애 등급 판정을 할 때 비용그룹 판정이 나와가지고요, 근제보험 처리할 때 굉장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 보시면은요, 우선 추락사고 형태였고요. 이 추락사고는 사실 제가 이렇게 웹툰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 쓸 때 조금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작가님이 워낙 잘 그려주셔가지고 꼭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다리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고 장소 보겠습니다. 사고 장소는 서울에 있는 그 컨벤션 센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약간 잘렸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검은색 케이블 있죠? 이 케이블을 갖다가 천장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셨었고, 이렇게 A자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요, 요 고정시켜 놓은 케이블이 풀리면서 이 케이블이 이렇게 뒤로 떨어졌죠. 뒤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의 뒤를 쳤고, 이분이 앞으로 이렇게 추락을 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높이는 1.5m였습니다. 자, 그러면 골절된 형태를 한번 보실까요? 종골이 골절되셨고, 다행히 종골골절이 되면 허리가 골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뒤꿈치 뼈만 이렇게 골절이 되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누가 봐도, 일반인이 봐도 골절선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분쇄골절, 즉 골절편이 2개 이상인 분쇄골절이 되셨고요. 위에 보시면 관절면 침범 소견도 있었습니다. 즉 종골 위에 있는 거골하고 만나는 이 거골화 관절 쪽에 관절면 침범 소견이 있는 관절 내 분쇄골절 소견이었습니다. 또한 종골 위쪽에 있는 벨러각이라는 이렇게 그 각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각도 자체도 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통증이 심합니다. 종골골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붓고 나도요, 나중에 보행을 하다가 잘 붓고 통증이 심하고, 또 복숭아 뼈 있는 쪽에 형태가 조금, 복숭아 뼈가 있고 오목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뼈가 있고 밑에. 근데 그 오목한 형태가 좀 흐려져요. 좀 전체적으로 퉁퉁해지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이분이 일단 산재에서는 이렇게 종결이 되셨는데요. 산재소를 보시면 이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12급으로 종결이 됐고요. 운동 각도는 70도였습니다. 이 12급이란 소리는 관절 운동 자체가 정상의 4분의 3 이하로 움직인다. 다만 2분의 1보다는 더 잘 움직인다라고 봐가지고 12급 정도 판정을 받으셨고, 12급이면은 154일치를 보상합니다. 그 산재에서 장애는 이 154일치를 평균 임금 대비해서 주기 때문에 이분이 평균 임금이 11만 6,800원이었거든요. 154일을 곱하면은 이렇게 1,700만 원 정도 장애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산재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죠. 보시면 역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산재에선 사실 영구하고 비영구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치료병원에서 각도는 측정해 주면서 비영구라고 이렇게 버젓이 동그라미를 쳐버렸어요. 그럼 이 경우에 산재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데요, 근제가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통 근제는요, 장애율을 따져야 되고 장애 기간을 반드시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와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 근제보험에서는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고, 맥브라이드 방식은 장애 기간이 한시 5년이냐, 한시 2년이냐, 한시 3년이냐, 영구냐에 따라서 그 손해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각도는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10도, 30도, 10도, 10도에서 총 60도가 나왔어요. 근데 공단에서는 70도 판단을 했죠. 각도 10도 차이는 일단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영구 소견이라고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영구로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근제보험은 대학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야 되므로 영구 소견으로 다시 받았고, 최종 노동력 상실률도 16%라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를 했죠.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산재 서류에서는 비영구 나와 있고, 근제 소견에서는 영구로 받아왔으니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소견을 준용해서 비영구를 주장했겠죠. 근데 저희는 요거를 영구로 주장했고, 그럼 근거로 돼야 되겠죠. 저는 어떤 근거로 됐냐면, 관절 내 분쇄골절, 즉 관절이 다시, 관절면이 손상된 부분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외상후 관절염이 있다. 두 번째로는 벨러각 감소. 종골의 벨러각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 감소된 채로 붙어있기 때문에 뼈가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영구장애가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장애 부분에 대한 건 인정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장애율이 저희가 16% 청구가 들어갔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면 좋다. 영구장애는 인정을 하되 각도는 산재에서 준용한 70도를 갖다가 운동 단위별로 쪼개보니 맥브라이더 방식은 10%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저희도 다시 같이 쪼개보니까요 12%가 맞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장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10%가 나왔는데 왜 12%를 다시 주장하느냐, 인정하지 못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버젓이 숫자가 나와있지 않느냐, 12%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합의를 보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저러하다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다시 끊어와라, 인정 못하겠다. 저희가 다시 끊어갔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다시 끊었고 12%에다가 직업개수 적용해서 14%를 끊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거를 왜 장애를 이렇게 끊었냐, 직업개수는 왜 적용을 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규정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4%에 대해서 14% 기준으로 합의가 됐죠.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3개월 이상 걸렸고요. 왜냐하면 영구장애 인정받았죠. 장애율도 이렇게 4%가 업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40대였었거든요. 그리고 영구장애면은 정년이 65세니까 약 20년가량 장애율이 4%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액 차이가 꽤 나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3개월 이상 걸렸고요. 그래서 합의는 결국 봤죠. 그래서 마무리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래저래 해서 이게 비용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이 돼서 저도 좋고 그분도 좋고 모두가 좀 해피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 분이랑은 너무 좀 말다툼을 좀 크게 해서 합의서 쓰고 나서 제가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해결이 됐지만 제가 신뢰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우선 종골골절, 특히 그 산재사고는 추락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골골절 또는 허리골절 사고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종골, 관절 내 분수골절 사고를 봤고요. 이 경우에 위자료, 일실수익 등과 같이 장애율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일실수익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감안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포털 검색에서 손해산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시든가 1661-6585 대표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